새끼들이 이게 왜 똑같지? 이런 눈빛 있지. 그런 눈빛으로 째려보는 거예요. 얘를 쑤셔봐. 너 이 자식들 계속 쫄아보면 얘도 쫄아서 얘기를 해줘. 사실 나랑 얘랑 합동이야. 그때까지 째려보세요. 쭉 얘를 쭉 째려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합동처럼 보이네요. 무슨 합동인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선생님 빨간색의 이변의 길이와 파란색의 이변의 길이가 서로 같네요. 그럼 변화가 생겼죠?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을 잘 보세요. 이거 왜 근데 문제에 평행이란 말이 나와있지? 이 화살표 방향은 두 선분이 평행할 때 쓰는 기호죠. 선분 AC와 선분 BD가 평행하답니다. 이쪽에다 그려드릴게요. 선분 AC와 선분 BD가 평행하답니다. 평행.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선분 AD가 지나갑니다.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의 관계인가요? 엇각, 그렇죠. 엇각의 관계죠. 근데 엇각 알아서 뭐해? 평행선 엇각 관계가 있잖아요. 평행선에서 엇각이나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맞아? 평행선인데? 그 사이 만들어진 엇각? 그럼 얘랑은 같은 각이야. 그럼 이 각이 점이면 이 각도 점이라는 얘기야. 됐니? 근데 이번엔 또 선이 이렇게 지나네. 그럼 다시 이 각과 이 각도 무슨 각이죠? 얘네도 엇각이 돼요. 얘도 엇각이네? 그럼 얘랑 같은 각. 그리고 중요한 것,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에요? 그렇죠. 맞꼭지각. 맞꼭지각이 되죠. 맞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고 배웠잖아요. 맞꼭지각. 네. 나도 가끔 헷갈려. 꼭지점. 맞꼭지각. 헷갈려 가끔. 어떨 때는 쌍시옷이 붙고 어떨 때는 안 붙어. 이게 한글 개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 어떨 때는 사시옷을 붙여라. 또 어떨 때는 떼라. 뭐 이래서 가끔 나도 헷갈리는데. 맞꼭지각. 어쨌든. 자, 그리고 오니까, 아까 식승을, 이거 약간 합동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 거를 표현하라고. 일단 아는 거는 선분 BM과 어디 선분이 같죠? 선분이니까 줄치고 어디 선분? CM이겠지, 바로 옆에. 표시되어 있잖아. 얘네들이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한 변이 나왔으면 양 끝각이 필요하지. SAS가 아닌 이상은 ASA라면 양 끝각이 필요한데 양 끝각이 나와야 돼요. 이건 X 맞꼭지각. 여기 X 맞꼭지각이 한 변과 양 끝각이 되네요. 그럼 그거를 각으로 써주는데 그러면 이 X랑 각은 어떻게 표시하죠? 그러면 각 DBM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DBM 저기는 X가. 그럼 저 파란색에서 X를 쓰려면 각 뭐라 써야 되니? 파란색에서 각 X를 표현하려면 여기는 이 각, 여기는 이 각. 뭐라 써야 돼? 불러봐. 저가 어떻게 써야 되냐고. 각 쓸 줄 몰라? 이 각 임마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고 이 각. 각 쓰는 거 안 배웠어? 이거 보면 되잖아. 앞에 쓴 것처럼. D, B, M 이렇게 썼잖아. 각의 꼭지점이 가운데 가도록. 나머지 두 개 D와 M의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DBM이라 써도 되고 MBD라고 써도 되고
그럼 여기는 이 각을 표시하려면 이게 가운데로 가고 나머지 두 끝점 A와 M을 양쪽 끝에 배열하면 되잖아요. 각 A, C, M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M, C, A 이렇게 쓰든지. 아니, 각 쓸 줄도 몰라. 그러니까 식을 못 쓰지. 각 쓸 수 있겠어요? 이 두 개가 서로 같다고. 왜 같아? 그 옆에다가 엇각이라고 쓰면 돼. 둘은 엇각입니다. 뭐 평행선에서 엇각의 크기로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안 써도 돼. 그냥 엇각이라고 하면 충분해. 여기서는. 그 다음은 한 변과 양 극각이 되려면 이 삼각형 이변과 얘랑 얘 구한 겁니다. 이 삼각형의 이변과 얘랑 얘 구하는 거예요. 한 변과 양 극각. 근데 여기는 엇각은 표시했으니까 이제 막곡지각만 남았잖아. 그것만 쓰면 돼. 막곡지각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막곡지각 이라고 쓰고 이제 극각을 표시하면 된다고. 이거 뭐라고 써야 되죠? 빨간색 일각은 여기는 각이 꼭지점으로 이 각이 벌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잖아. 그럼 그 벌어져 있는 양 끝에 있는 꼭점을 갖다 쓰면 돼요. 각 B, M, T 와 이쪽에 있는 이 막곡지각은 얘도 가운데가 M이지. 양쪽 끝에는 얘랑 얘를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 아무데나 써도 돼. 각 A, M, C라고 써도 되고 각 C, M, C, M, A라고 써도 되고 막곡지각으로 같다.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변 하나 같죠? S. 각 하나 같네요? A. 각 하나 같네요? A. 그럼 SAA 합동이 있어? 우리가 아는 합동 뭐예요? 한 변과 양쪽 끝에 각이 있어야 되니까 ASA잖아. SAA 합동은 없다. 이렇게 써야 돼. ASA 합동. 됐니?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누구랑 누구랑 합동이 써줘야 되니까 자, 다 지우고 삼각형 얘입니다. 얘랑 얘가 같은 각이에요. 얘랑 막곡지각으로 같은 각이에요. 그럼 만약 삼각형 B, M, D 이 삼각형이다. 얘랑 합동이니까 이 삼각형을 B, M, D로 썼으면 엇각, 막곡지각, 나머지 한 각이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똑같은 순서예요. 엇각, 막곡지각, 나머지 한 각. 엇각, 삼각형 C, 막곡지각, M, 나머지 한 각, A. 합동입니다. 합동 조건은 ASA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 봅시다. 1번. AMC. 지금 얘는 이제 알파벳 순서를 AMC로 잡았죠? AMC면 거꾸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이제 거꾸로 써야 되겠죠? DMB. 맞네요. 맞는다. 2번. 각 ACM. 잘 봐봐. ACM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각을 이렇게 잘 봐. A가 시작점이고 A, C, M 이렇게 각을 만든 거라고. 그럼 이제 똑같이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꼭지점 D, B, M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네. 그렇게 써져 있네요. 선분 AC와 선분 B, DB가 같습니다. 선분 AC면 이렇게 두 선분이죠. 선분 AC 그럼 얘도 이렇게 두 선분. 선분 BD 혹은 선분 DB 맞네요. 선분 알파벳 앞뒤 순서가 뭐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다음 선분 AM. AM이면 이렇게 두 선분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얘도 두 번째, 세 번이니까 선분 DM 맞네요. 그럼 5번이 틀렸네. 선분 AD. AD면 어디예요? 여기 없네. 그렇잖아. AD면 여기야. AD면 여기고 BC면 여기예요. 이변과 이변이 지금 같단 말은 알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 알겠니?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합동이니까 이변과 이변의 길이는 같아. 이변과 이변의 길이는 같아. 그럼 동그라미 두 개 더한 거랑 세모 두 개 더한 게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잖아. 동그라미와 세모 같아야지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지. 이 합동 조건 안에 나와 있는 알파벳이 아니니까 증명되지 않았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5번은 항상 옳다고 볼 수가 없는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식 쓰는 걸 잘 보라고. 네가 집에 가서 앞으로 이제 저런 식을 써야 돼. 식 쓰는 걸 모르겠으면 베껴도 괜찮아. 베낀 걸 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 풀이한 거를 이렇게 좀 써놨다가 집에 가서 네가 다른 문제 풀 때 그런 풀이를 좀 보고
이렇게 좀 참고해서 써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아까 식을 이렇게 쓰던데 나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식을 저렇게 쓰네? 그럼 써. 그래서 만약에 지울 것 같으면 선생님 저 잠깐만 쓸게요. 괜찮으니까 얘기해. 그럼 쓸 시간 줄 테니까. 그럼 그걸 좀 써놓고 집에 와서 그 문제 말고 다른 유사 문제 풀 때 이거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한데? 그럼 앞에 걸 찾아봐. 찾아보고 그거를 보고 이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 노력이 아름다운 거야. 얼굴 잘생겨 아름다운 거야? 얼굴 이쁘면 아름다운 거야?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거지. 그치? 야, 역시 뭐 남학생, 여학생 아니랄까. 뭐 홍윤일은 얼굴 잘생기면 아름다운 거야. 그랬더니 세차게. 얼굴 이쁘면 아름다운 거야. 그랬더니 박세고. 참. 아니, 왜 잘생겼다 할 때 세우는 끄떡 안 거리고, 왜 윤진이는 이쁘다고 할 때는 끄떡 안 거려? 아니 근데 얘가 먼저 해가지고 서로 먼저서 눈치를 서로 텔레파시로 네가 한번 끄떡대. 내가 그때 끄떡댈게. 진짜 아름다운 거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야. 니네 몰라서 그렇지. 뭔가 열정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멋져 보이잖아. 진짜 자기 일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밤새서 막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 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 오늘 이거 좀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 되겠는데? 그럼 다른 사람 다 퇴근해 혼자서 막 불 꺼진 사무실에서 자기 혼자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 불 꺼진 사무실 혼자만 앉아서 열심히 그러다 지나가는 막 부장님이 김대리 자네 뭐하나? 제가 아직 일이 끝나질 않아서 그래 수고하게. 그리고 돌아서면서 갈 때 그러잖아. 괜찮아 친구야.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나와서 야근할 때마다 부장님 맨날 지나가진 않겠지만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꼭 퇴근 시간 지키지 않고 그 이후에 뭐 꼭 안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 일이 좀 밀렸어. 근데 오늘 집에 와서 하기엔 내일 하면 좀 밀릴 것 같아서 오늘 좀 내가 남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내일이니까. 그럼 남아서 그런 일이 너무 자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경우가 많을 테고 남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지나가다가 누군가한테 눈에 띌 가능성이 높겠죠. 저 사람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자기가 막 야 너 어제 야근했어 라고 떠들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알아. 쟤 참 열심히 한다. 근데 왜 그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 줄 알아? 나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야. 왜 우리가 독립투사에 열광하는데? 왜 친일파는 개새끼 소새끼 욕하면서 왜 독립투사한테는 열광을 하는데? 동상 세워주고 역사적으로 막 위대한 인물이라 가르치고 왜 그래? 그건 아무나 못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면서 내가 만약 저 입장에서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 폭탄을 던질까? 난 도시락을 까먹을까? 넌 도시락을 까먹겠지. 도시락 폭탄 던지는 순간 나 죽는 거야. 같이 터져 죽던지 아니면 잡혀 죽던지. 그냥 죽이겠어? 설명 걔네들이. 한 방에 확! 짧은 몇 초 사이 내가 훅! 이럴 것 같아? 5만 고문 다 하고 죽일 거 아니야. 너 누가 너한테 이런 거 시켰어부터 시작해서 며칠, 심한 경우 몇 달 죽이지도 않고 잠 못 자게 하고 5만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한 그런 고문을 가할 거라고. 그걸 감안하고 윤봉길 의사는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지 않고 집어 던져서 폭탄을 집어 던진 거잖아. 유관순 열사는 안중근 의사는 왜 손가락 잘려가면서 왜 독립운동을 했을까? 네가 만약 그 위치면 너는 했을 것 같아? 난 안 했을 거야. 선생님은 그 정도로 용기가 있지는 않아.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정도는 용기는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5만 고문을 다 당하면서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예전에는 그랬었어.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커보니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아직 멋 모르고 흔히 말하는 혈기왕성하니까 나도 우리가 만약에 일본한테 막 나라를 뺏기고 그랬으면 나도 막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아니면 뭐 유한순 누나처럼 나도 막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나도 그랬어.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럴 것 같기보다는 안 그럴 것 같아. 세상이 무섭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 어릴 때는 세상이 무섭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어. 그래서 만약 나한테 그런 의뢰가 들어왔어.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반국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할 거야 였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는 할 거야, 예전에는 할 거야 였는데 얼마 전에는 할 수 있을까? 였는데 지금은 안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친일파? 냉정히 말하면 나나 니네들이랑 친일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친일파라고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친일파를 부르니까 자기가 친일파란 걸 알지, 자기가 했던 행동에서 친일파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은 별로 없을까?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완용 같은 놈들, 그놈 진짜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 진짜 나쁜 놈이긴 해. 앞잡이였으니까. 제일 앞에 서서, 권력을 가진 놈이 제일 앞에 서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나쁜 놈인데, 다른 사람이면 크게 달랐을까? 둘 중에 하나잖아. 일본 앞잡이를 하든지 아니면 일본에 대항하다가 자기 권력과 돈과 명예와 가족들이 싹 다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너 같으면 내 가족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우리 아버지 엄마, 내 동생들, 네 가족이 네 눈앞에 죽어나갈 거고, 고문당하고 죽을 거고, 지금까지 내가 벌었던 모든 부와 재산과 명예가 한꺼번에 다 날아갈 텐데 그걸 과연 포기하고 네가 독립운동을 할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역사를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역사는 딴 건 모르겠지만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것들은 책으로 읽으면서 공부하겠지만 역사는 마음으로 느껴야 돼. 이완용을 욕해야 되겠지. 왜 욕을 해야 돼? 네가 잘나서? 아니야. 네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서? 아니야. 네가 그 위치 가면 이완용처럼 안 할 것 같아서? 아니야. 네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는 마음의 신념을 굳히기 위해서 욕을 하는 거야. 이완용 나쁜 새끼! 난 나중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릴 때부터 그런 신념을 갖고 커야지. 안 그래? 어릴 때부터 나도 여차하면 이완용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신념을 어릴 때부터 크면 정말 나중엔 분명히 그렇게 돼. 근데 어릴 때부터 이완용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난 유관순처럼 커야지. 안중근 의사처럼 커야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마음에 품고 크면 그래도 자기 신념이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나쁜 짓을 좀 덜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위인이야. 위대한 사람. 위인.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목숨을 담보로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만약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안 하셨다면 너나 나나 이 자리에서 그런 거 못해. 왜 문현준이야? 문현준 아니야. 나카무라야. 홍윤지? 홍윤지 아니야. 야마모토상? 뭐 이렇게 해야 돼. 야마모토 에리? 왜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고. 김준영? 아니야. 후카시 뭐 이렇게 불러야 돼요. 후카시, 와라바시 이런 거. 담아내기. 그런 거야. 그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가족을 담보로, 자기 인생을 담보로 그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분들처럼 그렇게 강한 신념이 없는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역사는 마음으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니네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 배울 때 역사 시간 있잖아. 한국 사람의 역사 시간에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역사는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해야 돼. 역사.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도 역사를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해야지 책으로 뭐 대학교 가서 역사학과 나왔다고 해서 역사 선생님 된다거나 역사 교육을 공부했다고 해서 역사 선생님 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마음으로 배운 사람한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역사는. 그래야 돼. 니네도 배울 때 니네가 역사학자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은 아까 말했지만 다른 과목은 눈으로 책으로 배우는 거지만 역사만큼은 공부하면서 마음으로 느껴야 돼. 네가 만약 조선시대 태어났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의 치세를 말하세요. 그러면 세종대왕의 치세는 뭐 한글 창조도 있고 뭐 백성 뭐 민심 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지편적 학자를 가지고 뭐 과학기술 발달 많은 게 있을 텐데 네가 세종대왕을 또 생각하거나 네가 세종대왕을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으로서 이 왕이 과연 무슨 치세를 했는지 어떤 좋은 행정을 했는지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윤지가 지금 앉아서 우리랑 같이 공부하잖아. 근데 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언년이야. 언년아 그러면 윤지가 이제 선생님이
지금이야 선생님과 학생을 공부하지. 같이 앉아서. 동급으로. 예전에 안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이 부잣집, 양반집, 자제, 쟤는 노비. 언녀나 그러면 예 도련님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 다 세수물 가져와라. 그러면 네. 지금이야 입장 바뀌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윤지한테 윤지야 제발 공부 좀 해 부탁하지. 아마 내가 조수 때는 쟤한테 부탁 안 했을 거야. 내 인연! 그랬을 거라고. 내 인연! 어느 하늘이야 감히 누나를 불알리느냐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하면서 역사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뭐 일제시대 이만영 나쁜 놈! 욕만 하지 말고 과연 쟤는 왜 저랬을까? 나라면 달랐을까? 이런 걸 마음으로 느끼면서 역사를 배우는 거야. 그 안에서 교훈들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희생한 사람에 대한 위대한 정신을 받으려고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일제 앞잡이처럼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높지만 이쪽으로 나도 만약 그 입장이 된다더라도 안중근 의사가 아닌 이완용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지.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갑자기 내가 역사 선생님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갑자기 역사 시간이 되네? 뭐 얘기하다 역사로 갔죠? 얘기하는 순간 길을 잃었어요. 왜 갑자기 우리가 역사로 넘어갔나? 10년? 아니, 뭔가 이유가 있었어. 뭔 얘기하다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거요. 뭐요? 풀이 쓰는 거예요. 풀이 쓰는 거랑 역사랑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넘어갔는데. 기억 안 나면 내 잘못은 아니야. 기억이 나야 내 잘못인데. 자, 8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정사각형 ABCD에서 AE와 CF의 길이가 서로 같고 삼각형 ABE와 합동인 삼각을 찾아 합동 기호로 나타내고 합동 조건을 쓰라는 얘기는 합동 조건을 쓰세요라는 뜻은 셋 중에 하나 쓰라는 뜻이에요. SSS, SAS, ASA. 자, 여러분 집에서 식을 쓴다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잘 봐. 네가 식을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야? 선생님,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는 빨간색의 선분 AB와 파란색의 선분 BC 길이는 같지 않나요? 이거 왜 같은 겁니까? 문제 같다고 표시 안 되는데 왜 같은 거죠? 정사각형의 ABC대요. 정사각형이니까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는 당연히 한 변 길이로 같겠죠. 그리고 선분 AE의 길이와 빨간색 A입니다. 파란색의 CF 길이는 문제 조건에 주어졌어요. 서로 같다고. 그리고 두 변 나왔으면 나머지 한 변 아니면 그 사이 끼인 각이지. 보나마나 뻔하잖아. 이건 눈치껏 하면 돼. 대단한 수학적 논리를 묻는 게 아니잖아. 합동 조건 SSS, SAS, ASA 이 세 중에 하나인데 벌써 S가 두 개 나왔잖아. S 두 개 나왔으면 SSS 아니면 SAS겠지. 근데 SSS 되려면 이 변과 이 변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은지는 모르겠네. 혹시 몰라서 끼인각을 확인해봤어요. 한 줄과 두 줄 사이 끼인각 이거 몇 도죠? 90도잖아. 정사각형이 내가 하는 90이니까. 여기도 한 줄과 두 줄 사이 끼인각 이것도 90이네? 각이 같네. 각 A와 각 C가 서로 90도로 같네. 물론 각 A를 이렇게 써도 돼. 각 BAE 또는 각 CAE, CAB 아니요 죄송해요. C가 아니고 E죠. EAB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각 A랑 써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죠. 다른 각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각 A와 각 C가 90으로 같습니다. 하다 보니 변 하나 같고 각 하나 같은데 그 각이 끼인 각이네. 그러면 SSA라고 쓰는 게 아니고 SAS 합동이라고 씁니다. 누구랑 누가? 빨간색과 파란색. 그럼 잡아줘야 돼. 삼각형 ABE 어떤 순이죠? 90도 뾰족한 각
좀 덜 뾰족한 각. 얘도 90도 뾰족한 각, 덜 뾰족한 각. 삼각형 C, B, F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합동입니다. 합동 조건은 SAS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쓰면 돼요. 알겠어? 알았어? 지인 알겠어? 뭘 알겠어? 보지도 않고. 천재야? 어떻게 안 보고 알아? 너 죽을래? 너 안 되겠는데? 너 다음 시간부터 여기 앉아야 되겠는데? 너 여기 앉아서 내 옆에 수업 받아야 되겠다? 내 침 맞으면서? 네 앞에 내가 마스크 벗어줄게. 침튀김에 수업 해줄게. 응? 집중하세요. 일단 뜻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는 평면 도형. 여기 중요한 거는 선분입니다. 여러 개. 그 여러 개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에요. 맨 일각형 없거든. 이각형 없어. 몇 각형부터 시작해? 삼각형부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통칭해서 n각형이라고 불러요. 좀 n이 뭐죠? 자연수 할 때 그냥 n이에요. 이 n값은 3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n각형이라고 불러줘요. 몇 각형이 정의되기 애매할 때 있죠. 그럴 때는 n각형이라고 불러주고 n개 선분으로 둘러싸여있는 도형이니까 꼭지점도 n개고 선분, 변도 n개고 각도 n개입니다. 알겠죠? 삼각형은 꼭지점 3개, 변 3개, 각 3개. 사각형은 꼭지점 4개, 변 4개, 각 4개. 아셨죠? 자, 그리고 내각이라는 거는 그냥 내는 이거는 한자어죠.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 있는 각, 그게 내각, 외각, 바깥에 있는 각. 여기 오른쪽에 그림 그렸죠? 오각형 그려지는데 오각형 내부에서 이웃하는 두 선분이 만나서 생긴 안에 있는 각, 이게 내각이에요. 그럼 외각은 한 변의 연장선과 이웃하는 선분을 이어서 만들어진 바깥쪽에 놓인 각, 이게 외각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각, 외각의 단어가 어렵진 않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다 밑줄 치세요. 별표합니다. 책에다 밑줄, 별표. 했어요? 밑줄, 별표. 무슨 말이죠? 내각과 외각을 합치면 180도가 된다. 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각은 평각이죠. 평각의 합은, 평각은 180도니 내각과 외각을 합치면 당연히 18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각의 개수와 외각의 개수는 같습니다. 개수가 같다. 삼각형은 내각이 3개죠? 그럼 외각은 몇 개인가요? 그러면 외각도 3개입니다. 이쪽에 외각 하나, 이렇게 해서 이쪽에 외각 하나, 이렇게 해서 이쪽에 외각 하나. 외각이 3개. 내각 3개, 외각 3개. 항상 그래. 내각 4개인 사각형. 그럼 외각도 4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내각이 4개입니다. 오각형, 내각이 5개, 외각 5개. 항상 그래요. 자, 그리고 정다각형은 정자 괜히 붙은 거 아니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뭐 이런 걸 말해요. 정n각형. 정삼각형은 첫 번째 모든 변이 같아야 됩니다. 변이 모두 같다. 그러니까 3개의 변이 모두 같아야 돼요. 두 번째 각이 모두 같다. 3개의 내각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3개의 내각이 모두 같으니 당연히 3개의 외각도 모두 같겠죠. 정사각형 마찬가지고 정오각형 마찬가지고 정n각형 마찬가지고 정n각형 n개의 변이 모두 같으며 n개의 내각이 모두 같은 다각형, 걔가 정n각형이에요. 알겠죠? 정자 붙으면 변과 각이 기본적으로 같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정삼각형은 변만 말해도 되긴 해. 각가지 말해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기억을 이렇게 일반적인 규칙을 배워야 되니까 변 모두 같고 각 모두 같을 때
그걸 정다각형이라고 말한다. 변만 같아서는 안 되고 격만 같아서는 안 됩니다. 삼각형은 변이 3개 다 같은 게 정삼각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만 말해도 되는데 사각형부터는 변과 각을 모두 말해야 됩니다. 이유는 사각형 중에 4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죠? 너 아는 이름이야. 말은 뭐? 너 아는 이름이야. 모르는 이름이야? 처음 듣는 애야? 아는 애잖아. 말은 뭐? 말은 뭐는 4개의 변이 모두 같아요. 4개의 변이 모두 같다 해서 말은 뭐를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혹은 사각형 중에 4개의 내각이 모두 다 같은 도형. 무슨 도형이죠? 사각형의 내각이 총합은 360입니다. 걔를 똑같이 4로 나누면 한 각이 90이야. 내각이 모두 90인 사각형. 직사각형. 근데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말하진 않잖아. 그렇죠? 이유는 각만 4개 같아서는 정자가 안 붙어. 변과 각이 모두 같아야 정자가 붙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 여긴 너무 문제가 쉬워서 그냥 건너갈게. 네가 해도 돼. 충분히. 이쪽 단어는 문제 안 풀어줘도 충분히 네가 할 수 있는 단어니까 건너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 눈 때문에 눈 팔 거야. 칠판에 눈 때문에 눈 판다. 네 눈을 파서 내가 보관하고 있을 거야. 뭐 그걸 구슬치기 할 수도 있고. 눈 떼지 마. 날 보라는 게 아니고 칠판을 보라고. 날 봐. 잘생긴 사람 하루 이틀 봐. 맨날 보면서 그래. 자, 대각선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만약 집에서 누나, 형, 대각선이 뭐야? 그런데 대각선? 몰라 이씨. 전화 안 가? 꺼져! 이게 어디서 나 지금 노는 거 안 보여? 나 핸드폰 한 거 안 보이냐고. 나한테 중요한 시간이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동생이 물어보는데 대각선이 뭐야? 그러면 대각선 최대한 설명해줘야 되는데 말이 괜히 곤란해요. 대각선? 내가 오랫동안 수학을 공부해왔는데 지금 내 나이가 벌써 14살인데 대각선을 설명 못하는 것도 좀 그래. 근데 대각선은 다각형에서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선은 선인데 어떤 선이 대각선이냐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끼리 연결한 선분. 그게 대각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오각형이 있죠?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2개의 꼭지점이 존재하죠. 여기랑 여기입니다. 이쪽은 선을 그어봐야 대각선이 아니죠. 얘는 대각선이 아니고 그냥 오각형의 한 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대각선에 말하진 않잖아. 그래서 뭐가 대각선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들을 대각선이라고 부르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자기 자신 빼고 이웃하는 2 꼭지점을 빼고 나머지 꼭지점으로 연결한 게 대각선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웃하지 않은 2 꼭지점을 연결한 선, 그게 대각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냐고 그러면 몇 개예요? 몇 개니?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2개네. 안 그래? 여기 하나 있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있잖아. 왜 2개야? 오각형 꼭지점 개수가 5개 있어요. 그 중에 대각선을 그으려면 자기 자신 하나 빼야 되고 이웃하는 2 꼭지점을 빼야 돼요. 총 5에서 3을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그래요.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2개가 있습니다. 왜 2개죠? 그러면 총 5개의 꼭지점 중에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 총 3개를 빼고 남는 나머지 꼭지점이 2개라. 그 2개를 연결한 게 대각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도 똑같죠? 5-3.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었던 선부 또 긋네? 이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아까 걷는데? 이쪽으로 하나, 아까 걷는데?
얘도 5-3이에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도 똑같아요.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얘도 5-3이에요. 되니? 그럼 각 꼭지점마다 물어봐. 야, 너 꼭지, 요 메뉴에 있는 꼭점을 뭐 A라고 합시다. 야, A. 너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야? 나 5-3개. B. 너는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야? 나 5-3개. C. 너 그을 수 있는 꼭점 몇 개야? 대각선이 몇 개야? 5-3개. D. 5-3개. E. 5-3개. 그럼 5-3개가 몇 번 계산되냐면 5번 계산되고 있죠. 똑같은 수를 5번 더해야 대각선 수가 나올 테니까 같은 수를 5번 더한다는 얘기는 5를 곱하겠다는 뜻이네. 그렇지? 그럼 이걸 계산한 게 대각선의 총 개수인데 그럼 계산해보면 5 곱하기 2니까 10개지. 근데 실제로 여기 오각형의 대각선이 10개 그려주나? 몇 개 그려주나? 5개밖에 안 그려져.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그려주네. 어? 난 분명 10개를 셌는데 왜 5개밖에 안 그려지지? 선분 AC와 선분 CA는 같기 때문에. 아까 A에서 C 쪽으로 벌써 대각선을 그었어. 근데 C에서도 5-3개 안에는 A 쪽을 그는다는 대각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같은 선분이 2번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로 나누죠?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0을 2로 나눈가? 5개. 오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5개가 된다. 됐니? 자, 그러면 육각형이에요. 정육각형. 정은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육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죠?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한 개, 몇 개인가요? 3개입니다. 왜 3개죠? 총 6개 꼭점 중에 자기 자신과 이웃하고 있는 2개를 빼면 3개를 빼기 때문에 3이 나와요. 그럼 얘도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꼭점 대각선의 개수는 6-3. 얘도 6-3, 6-3, 6-3, 6-3이 몇 번 나와? 6-3이 총 6번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 대각선은 이거만큼 다 그려지나? 아니라고 했죠. 이쪽 하나 근거를 이쪽 다시 긋기 때문에 2번의 중복이 발생하니까 얘를 2로 나누면 돼. 그럼 6 곱하기 3이죠. 18을 2로 나눈가? 육각형의 대각선의 총수는 9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규칙을 안 것 같아요. 저 규칙을 알아낸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만약에 팔각형이 있다면? 팔각형이 있다면 뭐가 규칙일까? 오각형일 때 5 곱하기 5-3을 2로 나누죠. 육각형일 때는 6 곱하기 6-3을 2로 나눠. 그럼 칠각형일 때는 7 곱하기 7-3을 2로 나누겠지. 팔각형일 때는 8 곱하기 8-3을 2로 나누겠지. 맞니? 그러니 n각형일 때는 n 곱하기 n-3을 2로 나누겠지. 이게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책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정말 이해하겠어? 알겠니? 자, 밑에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n각형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육각형이죠? 대각선을 그으면 내부의 삼각형 몇 개 남냐면 1개, 2개, 3개, 4개 남아요. 오각형일 때는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가 2개입니다. 2개를 긋고 나니까 내부에서 만들어진 삼각 개수가 3개 남아요. 무슨 규칙이죠? 육각형일 때는 4개, 오각형일 때는 3개, 사각형일 때는 2개. 각형수에서 2개를 빼면 내부에 만들어진 삼각 개수가 나온다. 외우지 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한 이해 하나 그리면 돼요. 사각형 가도 그려놔. 한 꼭점에 대각선을 그었어. 삼각형 몇 개나 나누죠? 두 개로 나눴어. 그럼 사각형인데 두 개로 나온다는 뜻은 4 빼기 2로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풉니다.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죠.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는 0개입니다. 왜 0개죠? 자, 봐. 삼각형은 여기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삼각형은 꼭점 개수가 몇 개인가요? 3개예요. 근데 삼각형에 그렸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죠?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없어. 바로 이웃하고 있는 두 개 말고는 꼭점이 없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없어요. 0개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개수도 그래서 0개예요. 그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보통 사각형부터 나옵니다. 혹은 근데 삼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건 뭐 수학으로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대각선 없는데 0개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사각형일 때 꼭점 개수는 4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1개. 어디 계산한 거죠? 3-3으로. 대각선의 개수는 꼭지점 수 곱하기 4 빼기 3. 꼭지점 수 빼기 3을 2로 나누면 대각선의 총 개수. 오각형은 꼭점 개수가 5개. 그럼 한 꼭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5-3개. 물론 5-3개면 2개야. 답을 2라고 써도 되는데 규칙을 찾기 위해서 그럼 꼭지점 5개, 그 다음에 5-3을 5번 곱한 값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오고, 이제 칠각형은 7개, 7-3. 7 곱하기 7-3을 2로 나눈 거. 그러면 대각선의 총 개수가 나옵니다. 물론 계산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4개, 얘는 14개. 몇 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나마 좀 헷갈리는 거는 이제 4번 같은 문제예요. 그나마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진 않아.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봐. 잘 봐. 팔각형이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꼭지점이 8개인 도형 그러면 팔각형이 맞는데 이거는 꼭지점이 아니고 대각선의 개수가 8개라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까지 읽어야 되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8개. 한 꼭지점에서 꼭지점 어떤 도형인지 모르겠어요. 한 꼭지점에 대각선을 8개를 그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몇 각형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풀기는 귀찮잖아. 그렇지? 일일이 다 그림 그리면서 풀기는 어렵잖아요. 아까 배웠던 내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이 공식이 있었는데, 공식 뭐였죠? 공식 뭐였니? 진. 공식 뭐였어요? n 곱하기 한 꼭지점. 대각선의 총 개수 말고 그냥 한 꼭지점. 응? 8? 아니라고. 너 지금 대각선의 총 개수 공식이랑 헷갈리는 거야.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n 빼기 3. 왜 n 빼기 3이죠? 전체 꼭점 n개 중에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 빼고 다 대각선 그을 수 있으니까. 알겠니? 집중해 수업에.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이건 상식이야. 이 정도는. 수학이 아니야.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를 n 빼기 3.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 공식을 외우려면 어려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면 돼. 가만히 있어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일단 자기 자신 안 되고 이웃하는 2개 안 되고 나머지니까 총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 합쳐 총 3개를 빼면 나머지는 다 대각선이 거지네. n 빼기 3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네. 근데 문제가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의 공식이 n 빼기 3인데 그게 8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8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몇 각형이에요? n은 11. 이 도형은 11각형이에요. 됐네? 그럼 11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잖아. 그럼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는 11 빼기 3, 8개를 그을 수 있는데 그런 꼭점이 총 11개가 있잖아. 11개의 꼭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를 뭐로 나눈다고 마지막에? 2로 나눠야 된다고. 왜? 중복이 왔다 갔다 2번 중복 발생하니까.
그럼 2분의 11 곱하기 8. 정답은 44개의 대각선을 총 그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아셨나요? 자, 그렇습니다. 답 쓰지 말고, 문제 뭐 몇 개 안 되는데 답 쓰고 그러지, 베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문제 내용을 잘 이해만 하면 돼. 집중만 하면 충분히 쉬워. 이 정도 난이도에서 만약 집에 가서 몰라서 못 풀었어요라고 소리 하면 진짜 죽여버리겠어. 위에 공식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모르겠다고? 위에 공식 다 나와 있는데 한 꼭지점에 글 쓰는 대각선 개수 n-3 대각선의 총 개수 2분의 n 곱하기 n-3 공식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못 푼다고? 수업에 집중 안 한 거야. 여기는 모를라서 안 되는 단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빈칸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그냥 한 번 정도만 다시 해봅시다. 그냥 선생님 문제를 만들게요. 똑같은 문제라 하면 또 그대로 베끼는 것밖에 안 돼서 내가 문제를 만들겠어. 잠깐만 만들겠어. 잠깐만 기다려. 자,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자, 대각선의 총 개수가 35개인 도형이 있어요. 그 도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좀 줄여 쓴 겁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일단 선생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라는 거는 총 각형수에서 3개를 빼야 되지 않나요? 왜 3개니? 자기 자신하고요. 양쪽 이웃하는 2개점. 총 3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몇 각형인지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동인지 알아야 돼. 이게 몇 각형인지 알아내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3 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다. 그런 순서예요. 이거 몇 각형이지? 근데 대각선의 총 개수가 나와 있네?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2분의 꼭지점 개수 곱하기 꼭지점 빼기 3. 그랬더니 35가 나온다는 뜻이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좀 전에 배웠던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럼 n 곱하기 n 빼기 3은 70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숫자적 요령이 필요해요. 지금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는 숫자 차이가 3 나는 두 자연수예요. 차이가 3 나는 두 수를 곱해서 70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원래 방정식이거든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 3학년 때 배워. 이거는 방정식 푸는 게 아니고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적당히 때려 맞춰야 돼요. 그럼 두 수의 관계를 봐야 돼. 한 자연수와 그 자연수에서 3을 뺀 숫자를 곱했더니 70이 되는 수를 찾아야 돼. 뭐가 있을까? 이거 숫자 좀 빠른 사람 금방 해요. 네? 맞아요. 10 곱하기 7이에요. n을 10으로 보고 그러면 얘는 10 빼기 3이니까 7이 되지. 10 곱하기 7이 정확히 70이에요. 몇 각형이죠? 10각형, 7각형 아니야. n이잖아, n. n이 몇 각형인지 물어봤으니까 10각형이에요. 이거 10각형이구나. 이도형수는 10각형이에요. 그럼 10각형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10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총 10개의 꼭점 중에 3개를 뺀 7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아셨나요? 근데 선생님 만약 혹시나 이런 문제 풀다가 혹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n 곱하기 n 빼기 3이 40 이런 걸 할만해. 숫자 차이 3 나는 두 자연수를 곱해서 40 되는 게 뭐 있니? 뭐랑 뭐 곱하면 되죠? 8과 5 곱하면 40이 돼. 그렇지? 뭐 이런 거야. 이 정도예요. 근데 선생님 혹시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겠냐? 상식적으로 나오겠니? 이런 게? 이런 게 나오겠냐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할만해, 솔직히. 이 정도에서 할만해요. n 곱하기 n 빼기 3. 이 정도 나올만해. 이 정도는 나올만해. 가만히 있어봐. 두 수를 곱해서 3 차이 나는 두 수를 곱했더니 108이 되네. 뭐가 있지? 한번 해보는 거야. 잘 한 방에 나오진 않아. 좀 해봐야 돼. 10 곱하기 7? 안 되는데? 그럼 11 곱하기 8? 안 되는데? 12 곱하기 9? 얘구나.
이게 해보는 거야. 별거 없어요, 방법이. 딱 보자마자, 누구는? 보자마자, n 곱하기 n 빼기 4 108이랑, 선생님 12각형이요. 이렇게 되는 애가 없어. 다 이렇게 해봐야 돼.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12각형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연습을 이렇게 때려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냐고. n각형과 n 빼기 3을 곱해서,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관련된 문제 중에 2로 나누어서 2를 넘겨봤더니, 여기 두다가 이런 게 나오겠냐고. 나오겠어? 적당한 선까지 나와. 너무 크지 않고 힘들지 않은 선에까지는 나오는데 그 정도 숫자 나오면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숫자 크기를 보고 이거 100을 넘네? 그럼 너무 작지는 않을 것 같고 한 10단위부터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10 곱하기 7이 70밖에 안 되니까. 그럼 좀 더 커져야 되겠네? 좀씩 키우다 보니까 이게 얻어 걸린다는 얘기죠. 얻어 걸려 푸는 문제예요. 바로 답 나오지 않아요. 아셨죠? 여기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43페이지. 내각과 외각. 자, 그림 복잡한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건 네가 모르는 내용이야? 각의 각비 각시를 다 더하면 180다? 각이 어딨지? 여기 있네. 각비가 어딨지? 여기 있네. 각시 어디 있나? 여기 있네. 뭐야, 삼각형 세 내각을 다 더한 거잖아.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180이다. 이거 모르는 내용이야? 그렇지. 처음 듣는 내용이지? 난 세상 태어나서 이거 처음 들어봤어.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이래. 오, 깜짝 놀랐어, 나. 정말? 죽여버리겠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자, 보세요. 아까 말했던 거예요. 여기는 이 각을 뭐라 부르냐면 각시의 외각이라고 불러요. 각시의 외각. 각시의 바깥에 놓여있는 각. 각시의 외각. 자, 근데 봐라. 잘 봐. 증명하는 거야. 삼각형 ABC가 있어요. 여기 있는 각을 A, 여기 있는 각을 B, 여기 있는 각을 스몰 c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각을 외각이죠. 각시의 외각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와 C를 더하면 몇 도라고? 180도라고. 근데 C와 X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여기는 C라는 각과 X를 더하면 이것도 180도가 되는데 왜지? 평각이니까 합치면 180이 돼야 되잖아. 직선에서 나오는 각이니까. 안 그래? 맞지? 동의하세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 저 뭐 이상한 거 봤어요. 뭘 봤는데? C는 A랑 B를 더해도 180인데 C는 X랑 더해도 180이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와 X는 서로 같은 각 아닌가요? 맞습니다. 똑똑하네요. 천재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삼각형 외곽의 성질. 삼각형 잘 봐. 삼각형의 한 내각에 이 C라는 각 있죠? C라는 각의 바깥쪽에 놓여있는 이 외곽, X라는 이 외곽의 크기는 누구랑 같으냐면 바로 옆에 있는 C를 빼고 남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진다가 결론이에요. 이해하겠니? 어려운 말 아니다? 어려운 말 아니야? 문제 하나 내볼까요? 삼각형 그렸어요. 여기 A, B, C. 원래 삼각형 여기까지만 그려야 되는데 연장선을 그려서 외곽 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각이 60도래. 이 각이 50도야. 여기 각이 몇 도인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 180에서 60과 50을 빼면 여기 몇 도 남죠? 70도가 남아. 그럼 X와 70을 더해서 18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X는 110도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하려면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외곽을 배웠습니다. 저 똑똑한 학생이에요, 선생님.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 외곽 성질할 때 배웠는데요.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
70이라는 각의 바깥쪽에 놓여있는 x의 각을 구할 때는, 이 외곽의 크기를 구할 때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을 더한 거와 저는 같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60 더하기 50이니까 110이에요. 그럼 중간과정 안 해도 되잖아. 얘네 둘만 더하면 되니까. 그렇지? 이해하겠니? 자, 근데 참 니네가 이상한 놈들인 게 숫자를 주면 잘해. 근데 문자를 주면 갑자기 멍 바보가 되는 거지. 막 숫자 주면 잘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거기다 문자를 딱 박아놓으면 멍. 난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전 바보랍니다. 뭐 말하냐면 이렇게 줘요. 여기에 x 플러스 30, 여기에 40. 이게 2x 플러스 10. 다음 식을 성립하는 x를 구하시오. 그러면 멍. 저는 순진무구하답니다, 선생님.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학생이에요. 위에서 했던 거잖아. 삼각형에는 3개의 내각이 있습니다. 그 세 내각 중에 바깥에 놓여있는 이 외곽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내각 바로 옆에 있는 내각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고. x 플러스 30 더하기 40과 이 외곽이 서로 같다고요. 이제부터 방정식 푸는 거예요. x를 외쪽으로 넘기죠? 그럼 2x 넘어가면 x가 빼기 x로 바뀌죠. 부가 반대로 바뀌죠. 이항하면 부가 반대로 바뀌니까 얘 합치면 70인데 2 플러스 10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60이 남네요. 그럼 2x 빼기 1x는 동량 처리돼서 x만 남고 그게 60. 알고 보니 x는 60도구나. 아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좀 복잡한데 좀 어떻게 하죠? 문제 단원 자체가 당연히 외곽의 성질을 써먹으라는 거잖아. 안 그래? 외곽 성질을 써먹으려면 내각이 2개 필요해. 그치? 근데 봐라. 내가 만약 이거를 외곽으로 봤어. 얘를. 그럼 바로 옆에 잘 봐. 딴짓하지 마. 잘 봐. 이게 외곽이야. 그럼 바로 옆에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이 필요해. 여기 나와 있잖아.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아. 나와 있기만 하면 돼. 여기가 안 나와 있네? 근데 여기는 180도에서 이거를 빼내야 돼. 이게 쉬워 보여? 얘 별로 안 쉬워 보이지? 이쪽 식이 좀 복잡해지잖아.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굳이 외곽으로 볼 필요 있을까요? 복잡한 이 식을 그냥 외곽으로 보면 안 될까요? 그럼 만약 이걸 외곽으로 본다면, 그러면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은 일단 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내각이 필요한데 여기 내각 하나 있고요. 여기 있는 내각은 180에서 95를 빼내면 돼요. 85네. 아까보다 훨씬 단순하잖아.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3x 플러스 15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85와 x의 합과 같다. 깔끔하잖아. 안 그래? 깔쌈하잖아. 깔쌈하다는 표현 알아요? 깔쌈하다. 부산 사투리인데? 제 고향이 부산이라. 깔쌈하다. 깔끔하고 쌈박하다의 줄임말이에요. 깔쌈하다. 깔쌈한데? 그러면 아주 그렇다는 뜻이에요. 깔끔하고 딱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 이제 풀면 돼. x 넘겨주죠. 그럼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고 85 있고 15가 넘어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5. 그럼 2x가 남고 80 마이너스 15는 70. 양변 2로 나누죠? 따라서 x는 없어지고 약분되고 70을 2로 나누면 35도. x는 35도가 정답이 된다. 아셨습니까? 자, 얘 봅시다. 자, 얘도 보세요. 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선생님, 여기 삼각형 2개인데요? 얘기했잖아. 쫄지 말라. 왜 쫄아? 눈을 쑤셔 파! 때려봐! 야, 너 이 새끼, 너 뭐야 도대체? 때려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풀 수도 있어. 외곽성질 안 쓰고도. 선생님, 이 각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으니? 다 합치면 180 아닌가요? 그렇지.
그럼 180에서 요거 두 개 빼면 여기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105도. 180에서 105를 빼면 이거 75도야. 알고 보니 이등변이네. 이변과 이변은 서로 같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일단 75야. 그리고, 선생님 이게 75면 이것도 75예요. 왜? 둘은 무슨 각? 막꼭지각. 그쵸? 꼭지점 맞대고 있으니까 그 막꼭지각 큰 거는 서로 같지 않습니까? 이거 75네? 그럼 다 됐네. 얘랑 다 더하면 몇 도가 되죠? 다이 삼각형 내각의 조합인 180이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75 더하기 55 하면 180. 그럼 x 더하기 이거 합치면 130은 180. 따라서 x는 50도. 됐니? 이래도 되는데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야, 절대. 이것도 괜찮은 풀이야. 그런데 오늘 배웠던 단원과 연계지어서 설명드려보면 선생님 왼쪽에 있는 삼각형 있잖아요. 그 삼각형에 이 각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각의 외곽이죠. 맞아. 그럼 이 외곽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인 75와 30을 더한 것과 같지 않나요? 맞아요. 105야 이게. 그런데 잘 봐. 그런데 선생님 근데 이 외곽은 다시 보니까 이 삼각형의 이 각의 외곽이기도 하네요. 맞아. 이 각의 외곽이기도 해. 그럼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이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인 x와 55를 더한 각과도 같겠죠? 맞아요. 이게 105예요. 따라서 x는 50도.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눈여겨보니, 조금만 더 얘를 째려보니, 조금만 더 얘를 기선제압했더니 얘가 먼저 쫄아서 나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해줘. 너 무섭게 쳐다보지 마. 나 나쁜 놈 아니야. 나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봐. 얘들아.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더한 값과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더한 값은 같아. 그게 결론이에요. 왜?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으로. 얘랑 얘랑 같은 값이잖아. 그럼 이렇게 더해서 180 만들어놔. 이렇게 더해서 180 만들어놔. 똑같으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더한 값은 서로 같은 값이에요. 더한 게 같다는 뜻이야. 따로따로 같다는 게 아니고 더해서 같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까 외곽성질로 이 삼각형 여기 외곽. 근데 이 외곽은 이 삼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외곽이고 그럼 같은 외곽이니까 얘네들이 더한 값이나 얘네들이 더한 값은 같겠지. 얘네들이 더한 값 75 더하기 30은 x 더하기 55랑 같다. 이렇게 풀어도 가능한 겁니다. 말한 것처럼 외울 만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참고해도 나쁘진 않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